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벽한 수학 문제집을 만들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런 걸 갖다가 복사하는 것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작업을 하다가 그 복사를 하고 싶은데 이 복사하는 요령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현재 정말 예쁘게 작업을 잘했잖아요. 근데 이 상태 그대로 옮겨야 되는데 툭 하면 빠지고 이래요. 일단은 굿노트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프로그램들도 이런 비슷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노터빌리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자, 이걸 다 누른 다음에 여기서 뭐 카피 페이지가 나옵니다. 카피 페이지를 누르고 여기다가 원 페이지 플러스를 누르는데 여기서 페이스트 페이지를 누르면 이 상태랑 똑같은 페이지가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페이지예요.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이 색칠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색칠은 형광펜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형광펜을 보면 여기도 색칠을 할 수 있는 그 색깔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요. 저는 보통 프리셋을 선호합니다. 별로 그렇게 예쁜 걸 찾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색칠한다든가 색칠할 때는 좀 두껍게 놓고 써도 좋아요. 그럼 한꺼번에 색칠이 금방 되거든요. 이렇게 색칠이라는 거는 구태여 경계가 확실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을 갖다가 정성스럽게 그렸는데 또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른 다음에 여기서 카피를 누르면 여기에다가 언제든지 다시 해가지고 페이스트를 눌러가지고 크기까지 조절해서 뒤에다가 얼마든지 입힐 수가 있고요. 각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종류에 따라서 새롭게 두 번째 칠하는 이런 선들에 있어서는 이왕이면 이렇게 펜을 갖다 누르고 여기 보면 두 번째 걸 갖다 제가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 걸 사용하면 선이 굵어져요. 물론 선의 굵기는 이걸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더 굵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볼펜을 갖다 누르면은요, 보통 파운틴 펜, 이건 이제 예술가적인 기질이 들어가는, 꼭 누르면 더 진해지고 살짝 누르면 얇아지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고요. 볼펜은 꾸준하게 일정한 굵기가 유지가 됩니다. 수학 같은 거 갖다 할 때는 당연히 이 볼펜의 기능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당연히 되돌리기 기능 정도는 아실 거고요. 좀 전에 실수했거나 잘못한 거는 되돌리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걸 만드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즉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색깔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노란색을 갖다 손으로 하는데 빈칸 넣기 만들 때는 가령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 놓고 빈칸을 갖다가 채우면서 일단 먼저 외우고 나중에 이해하는 형태를 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일단 빈칸을 갖다가 통해서 암기를 갖다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틈틈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완벽한 답안지라는 건 뭐냐면요, 나름대로 설명을 추가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 해설지에는 없는데 제가 학생들이 모를까봐 추가로 설명을 써놓은 부분이에요. 이거는요, 본인도 얼마든지 노력을 하면 추가할 수 있어요. 왜? 주변에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 물론 학원이나 과외를 다니는 친구라면 선생님한테 이 부분 이해 안 돼요, 별표에서 들고 와가지고 이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걸 갖다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 완성을 하고 이렇게 충분히 얼마든지 연습 문제 형태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여기도 해놨지만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암기 먼저 하고 나중에 이해를 하더라도 결국 이해하면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맨날 말씀드렸지만 머리가 좋은 학생들은 굳이 2단계가 필요가 없어요. 머리가 좋으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대부분 90%에 해당하는 보통 사람들이니까 어려운 문제들은 먼저 암기하고 나중에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갖다 이왕이면 이쁜 게 좋잖아요. 사람 누구나. 색깔이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예쁜 게 좋지 아무 색깔도 없는 것보다는 이게 낫잖아요. 그죠? 맞죠? 송이 학생? 옆에 지금 송이 학생 나와 있고요. 네, 지금 송이 학생은 곧 있으면 이제 고3 생활에서 이미 그 대학교 등 여러 가지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요즘 보너스로 나와서 저하고 요즘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이 혹시 나중에 또 본인이나 자녀가 공부할 거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설명을 다 들으라고 강요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괜찮죠? 네. 그래서 수학을 갖다가 완벽한 답안지를 갖다가 나름대로 만들어서 잘 보존을 하고 이런 모르는 문제들을 끊임없이 저장을 하면 그리고 복습을 하면 여러분들은 공부라는 게 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접근해지는 거예요. 공부란 뭐다? 공부란 맨날 얘기했죠. 모르는 것을 골라서 복습하기 편리한 형태로 가공해서 마지막으로 복습하는 것 이게 공부입니다. 첫째, 모르는 것을 고르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요. 특히 머리 좋은 학생들이 오히려 이런 짓을 합니다. 뭘 하냐면 이미 알고 있는 문제를 계속 풀어요. 그 왜 푸는지 전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시간이 아까운 줄 모르는 거죠. 본인이 타고 태어난 머리가 좋은 나머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를 모르고 즐기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비슷하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또 풉니다. 왜 풀어요? 시간 아까운 줄 모르나? 그 다음 복습하기에 좋은 형태로 가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수학 답안지들은요 맞춤식이 당연히 아니고 어려운 부분이 훅훅 지나가기 때문에 일반 평범한 학생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답안지를 만드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복습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복습하고요. 복습하는 요령은 항상 단위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저는 5개 정도를 한 단위라고 보고요. 단위 원칙, 그 다음에 최대 그 횟수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에 100번 복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한 번 복습을 갖다가 한 5번 정도 하는 게 좋습니다. 5번, 많아야 7번 정도? 10번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비효율적이 돼요. 그래서 5개씩 5번 정도 복습하는 5 by 5, 5 곱하기 5 정도의 형태로 진도를 나가면 좋습니다. 물론 5개 나가고 제일 앞에 거 하나는 끝내고 다시 그 다음 5개 나가고 하나는 끝내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네. 1, 2, 3, 4, 5, 6, 7, 8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1, 2, 3, 4, 5 그 다음에는 2, 3, 4, 5, 6 그 다음에는 3, 4, 5, 6, 7 그 다음에는 4, 5, 6, 7, 8 이런 식으로 하나당 5번씩 복습하도록 유지하면서 5개를 계속 나가는 이 단위 원칙과 최대 횟수의 원칙을 지키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이 비록 타고 태어난 머리가 나쁘다 하더라도 수학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